보수 진영 몇몇 인사들은 올해 열린 대통령 선거 전부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치 정권 히틀러 정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올해 3월 민주당이 의원 폭행 시 가중처벌 법안을 추진할 때 민주당이 행정권까지 쥐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월 1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도 홍 전 시장은 국회에 이어 대통령까지 민주당에 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올해 초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대통령께서 나치도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는 말을 하셨다고 전해 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를 나치 정권에 비유했습니다. 나 의원은 4월 11일 열린 자신의 대선 출마 선언 때는 민주당을 나치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후 지금도 같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나치가 평화적으로 정권을 잡은 뒤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것은 맞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군대 동원 없이 법률과 제도적 틀 안에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의회의 입법권을 내각에 거의 다 양도함으로써 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또 나치당 이외의 정당은 불법이 되는 법률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법률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고 지방의회까지 중앙의 통제 아래 뒀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헝가리에서 합법적인 독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0년 집권 이후 입법, 사법, 언론을 모두 장악하며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는 빅토르 오르반 정권이 그렇습니다. 집권 초기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경제 위기를 극복해낸 영웅이었습니다. 이때 오르반은 제도 개혁에 나섭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한 것이지요. 우선 판사 정년을 70세에서 62세로 크게 낮춰 친정부 인사로 대거 물갈이했습니다. 언론도 장악했습니다. 미디어법을 개정해 증오 조장을 이유로 언론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언론 규제 기관은 친여 성향 인사로 채웠습니다. 이런 과정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의 힘과 높은 국민 지지율 덕분에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헝가리의 사법부 장악 장면에서 대한민국 민주당의 대법원 압박과 대법관 증언 방침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헝가리의 언론 장악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 장면이 연상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종말은 반드시 총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나치 독일이나 21세기 헝가리 사례가 보여줬습니다. 보수 및 진보 진영 인사들은 2018년 미국의 스티븐 레비스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쓴 책 하우 디마크러시즈 다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죽는가를 자기 진영에 맞게 해석합니다. 보수 진영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진보 진영 인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민주주의를 죽이려 한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진영 논리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스티븐 레비스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경고한 것은 쿠데타처럼 한순간에 정권을 빼앗는 폭력보다 법적 틀 안에서 천천히 제도와 규범을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지금 민주당의 폭주 모두 절차 안의 폭력 가능성을 보여준 것들입니다.